안녕하십니까, 코인베베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느냐. 자, 오늘 카카오 그라운드 X에서 하는 CBDC 시스템을 만든다 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 X가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라운드 X는 이번 사업 수주로 CBDC 플랫폼 분야에서 확실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되면서 향후 이어질 세계 각국의 CBDC 사업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20일 조달청 국가 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주한 CBDC 모의 실험 연구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그라운드X가 선정이 됐다. 그라운드X는 종합평점 95.3점을 받아 함께 경쟁한 네이버 라인 플러스 그리고 SK 주식회사 CNC를 넉넉히 앞서며 이번 사업을 따냈다. 이번 CBDC 모의 실험은 지난 한 해부터 이제 한은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 단계 중에 최종이다. 뭐 이건 이미 얘기를 들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CBDC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의 일련의 업무 처리 시스템 구현을 물론 이제 국가 간 CBDC 전송을 포함한 송금 기능과 대금 결제 기능 테스트도 포함이 됐다. 근데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자, 보세요. 그라운드 X의 하도급 업체로는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암호화폐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인 미국 컨센시스와 한국 온더 등이 참여를 한다. 이제 CBDC의 기반이 될 블록체인 기술은 그라운드 X가 개발한 클레이튼을 활용할 전망이다. 자, 그리고 클레이튼을 CBDC에 맞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프라이빗이니 퍼블릭이니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어차피 두 개 다 기술력이 있으니까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링크가 지금 보면은 또 이제 아 부족했구나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욕을 제가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 그라운드 X가 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고 선동한다고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할 때 좀 조심스러워졌던 부분이 있긴 한데 꼭 끝에 제가 그렇게 덧붙였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그라운드 X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욕 먹었다고 투덜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걸 보셔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야 될지, 진짜 사실이 그러한지를 파악을 하실 때, 언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뭐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 진짜 큰 그림에서 보세요. 그 자잘자잘한 작은 퍼즐 조각을 보면서 아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렇게 따지면은 절대 저는 제대로 맞추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맞출 수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날 그날 그때 그때마다 변하는 본인의 마음을 믿지 마시고 진짜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왜 보여드리냐? 카카오뱅크에서 블록체인 개발자를 채용한다. 그리고 경력은 3년 이상이어야 되고 뭐 학력 무관의 블록체인 개발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그래서 모집 분야, 모집 부문 블록체인 개발자, 담당 업무 블록체인 업계 동향 파악 및 트렌드 리포트 작성, 블록체인 주요 이슈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구현, 블록체인 기반 사업 또는 기술 활용한 제안 및 개발, 그리고 자격 조건 및 우대 사항인데요. 필수 경험과 역량인데 되게 저는 와 이런 사람들이 하는구나 싶은데 블록체인 기술 환경에 대한 관심과 개발에 대한 열정을 보유한 분, 기술 문서를 원문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보유한 분,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개발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총 개발 경력이 3년 이상인 분, 블록체인 플랫폼에서의 개발 그리고 사용 경험이 있는 분인데 여기 보세요. 이더리움, 이오스, 클레이튼. 자, 되게 좀
묘하지 않으세요? 카카오뱅크에서 왜 이런 사람들을 또 우대를 하게 될까요? 그리고 총 5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을 보유한 분을 우대한다. 그래서 뭐 복리 후생도 좀 좋아요. 그리고 돈도 회사 내규를 따른다는데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주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클레이튼이 생태계에서 활발하게 돌아갈 때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전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카카오뱅크 이게 엄청나게 개발자 인력이 높아요. 많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직원이 1000명인데 개발자가 400명이에요. 그래서 임직원 수가 4년 만에 3배나 뛰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전체 임직원 수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7월 출범 당시에 300명에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서 40%가 정보기술 전문 인력. 그래서 개발자 공개 채용을 계속하고 있다. 경력 개발자를. 그래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래서 금융 서비스를 혁신한다. 어떻게 혁신하게 될까요? 바로 클레이튼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그리고 클레이튼이 작용해야 되는 이유 중 가장 커다란 것은 뭐냐? 바로 CBDC. CBDC를 담아가고 제일 활발하게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왜 CBDC 사업자 선정에 카카오가 할 수밖에 없느냐?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뭐 약간 곁다리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2017년 6월에 출시된 카카오페이 인증은 간편 인증 서비스로 한 번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가지고 제휴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간편 로그인이 가능하며 중요 전자문서 확인 및 서명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인증서를 받으면 매년 갱신 없이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블록체인은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의 보안 강화를 위해서 적용이 됐다. 이용자가 등록한 인증서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라간다. 서비스 초기에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했지만 이제 확장성과 속도 개선을 위해서 하이퍼 레저 패브릭 기술로 전환을 했다. 이후에 8월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그라운드X의 클레이튼 메인넷이 성공적으로 출시됨에 따라 기반 플랫폼이 클레이튼으로 변경이 됐다. 그래서 기반 플랫폼을 클레이튼으로 전환한 이후에 카카오페이는 지난 6일부터 클레이튼 기반 인증 서비스 정보를 스테이트 오브 더 DApps와 DApp.com에 제출하기 시작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클레이튼을 이용하는 하나의 서비스라는 의미에서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거는 심지어 2019년 12월자 기사거든요. 자, 그리고 블록체인 사용한 카카오톡 지갑 사용자 1000만 명을 넘었다. 자, 카카오 지갑,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세 개가 연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개의 그런 생태계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CBDC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카카오 지갑에 CBDC를 담죠. 카카오 지갑에 담긴 CBD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페이를 쓰게 되겠죠. 결제망을. 그리고 이제 CBDC의 유통 환수 과정에 카카오뱅크가 쓰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CBDC를 담게 되는 플랫폼이 클레이튼이 되는데 뭐 클레이튼 말고도 다른 것들도 담아갈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 담아가게 될 게 카카오 지갑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 이용자 수도 제일 많고요. 우리나라 안에서. 그래서 이 유통 환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이득을 많이 보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욕을 계속 먹어왔어요. 네가 뭔데 그렇게 확신하냐? 제가 뭐 된 건 아니지만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활용 방안이. 그래서 지금 비트가 엄청 빠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블레임을 하고 욕을 하시지만 전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이 있다는 거죠. 비트가 결국 다시 오를 거다.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 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클레이튼 기반 지갑인 카카오톡 지갑을 선두로 하고 그 뒤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라운드X가 이 모든 것을 기획을 하고 있다. 오지스는 그라운드X랑 정말 친하게 지내고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많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지스에서 만든 것들도 좀 그런 수혜를 톡톡히 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클레이튼만 사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되게 비중을 적게 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게 막 강하게 추천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많이 비중을 높게 둬서 추가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인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주 억만장자 비트코인 곧 완전히 무너질 종교다. 거품이 붕괴되면 가치가 제로다. 아우 진짜 이런 진짜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품이 붕괴되면 가치가 제로다. 그리고 언제적 얘기일까요 이게? 그래서 뭐 암호화폐 배후에 있는 모든 생각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굳게 믿는 종교처럼 보인다.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부양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자산 가격에서 거품이 거치고 나면 암호화폐 가격은 결국 제로로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자기 회사가 암호화폐에 투자한 바가 없고 향후에 관여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투기 거품 붕괴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뭐 지 맘대로 하라는 거죠. 뭐 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결국 저는 말씀드리겠는데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과 기업은 도태됩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시대의 흐름인데 암호화폐에 관련돼 있는 투자나 그런 개발이나 뭐 그런 걸 하지 않게 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중국 매체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또 띄워.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폄하해. 비트코인보다 편리하고 개방적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현재 비트코인 판매자 대다수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면서 막 쭉 가고 쭉쭉쭉 가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더 얘기 드릴 게 없겠죠. 사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상황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되게 힘들 걸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너무 좀 거기 기류에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죠. 휩쓸려 가면 안 된다. 우리는 홀딩 하면서 바닥권이라 생각되는 본인의 마음에 드는 가격대에 추매를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거든요. 본인이 거기가 바닥이라 생각하면 거기가 바닥이에요. 근데 조금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면 훨씬 좋긴 하죠. 자, 우리가 지금 비트가 하락했다가 올라갔다 하락했다 올라갔다 하다가 결국에 하락을 쭉 하고 있는데 지금 클레이튼은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트가 계속 하락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비트가 하락하면 결국에는 다른 알트코인들은 하락을 동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비트가 하락하는데도 반등을 보여주는 것들은 대부분 진짜 잡코인이던지 미래 전망이 거의 없는 잡코인이던지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 호재가 떠버린 클레이튼 같은 이런 코인이든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어찌 보면 감사해야 될 수도 있는 게 비트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매를 조금 더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비트가 더 많이 하락하게 되면 클레이튼도 하락합니다, 분명.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시는 가격에 거사서 추매하세요.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당당하게. 왜? 저는 클레이튼 확신합니다. 클레이튼 이거 절대 안 사라지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원하시는 가격에 사신 그때는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지성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저는 빚을 내서 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뭐 어때서 그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분들은 이거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를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엔간하면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본인이 감당 가능하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고, 춤에도 본인이 원하시는 가격대에 하세요.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 아, 제가 그 전에 제 친구가 1,000원대 걸어놨다 했잖아요. 제 친구가 제 방송 때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엄청 뛰었을 때 뭐 본인 마음에 이게 좀 그 허전함이 있었는지 1,040원대 걸어놔가지고 샀거든요. 제가 경고해드리고 싶은 게, 제 친구가 1,040원대 걸었다가 내려갔을 때 샀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차트를 정말 안 보는 친구이기 때문에 더 크게 많이 하락을 했어도 동요하지 않고 그냥 잤어요. 자던지 뭐 그림 그리는 친구니까 그림을 그리던지 했는데 결국 상승을 했죠, 또.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 친구는 아마 동요하지 않고 계속 홀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 친구의 그런 마인드를 조금 본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아예 그냥 차트를 안 봐버리는 거. 추매를 하고 차트를 안 봐서 진짜 장기 홀딩으로 넘어가면서 세력들이 흔드는 대로 위아래로 털리지 않게 되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대신에 정보는 꼬박꼬박 받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진짜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흔들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좋은 호재가 떠가지고 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오를 거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뉴스가 나오면 그걸 바로바로 알고 계시면은 마음이 더 이제 즐거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쵸? 오늘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하락 이유에 대해서 2만 달러 풋옵션 수요가 증가를 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 그래서 22,000달러 선까지 하락도 전망이 된다. 국내 거래 가격도 3,500만원대로 밀려났다. 얘기를 하면서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다시 상승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러스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된 거는 다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올리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한번 기대해 볼 만도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네가 뭐 내 집 뇌피셜을 한다 뭐 이렇게 할 거 같으신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제 방송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너무 오들오들 떨 필요가 없다. 하락하면은 싸게 사자 그거죠. 800원대까지 가면 800원대 엄청 질러보자 그거예요. 뭐 500원 간다? 그럼 지르고, 진짜 뭐 진짜 극단적인 하락론자분들이 클레이튼 200원 간다 이러거든요. 200원 가면 영원 한번 걸어보자 그거예요. 200원 가면은 좋다 그거죠. 국가 사업까지 맡고 있는데 200원 가면 엄청 사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극단적인 퍼드 뉴스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누누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베베였습니다. 끝으로 혹시라도 신뢰가 안 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